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주식창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무너졌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 초반부터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억울한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유가도 내려왔고 미국 금리도 안정됐다고 하는데 왜 한국 증시만 이렇게 얻어맞느냐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폭락은 한 가지 악재로만 터진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DUV 노광 장비 뉴스, 창신 메모리 상장 흥행, 엔비디아 순환 투자 논란, 미국 금리 인상 공포, 그리고 실적 슈퍼위크를 앞둔 외국인의 포지션 정리가 한꺼번에 터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은 단순 하락장이 아닙니다. 시장 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반도체를 둘러싼 노이즈가 수급 폭탄을 건드린 장입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공포에 휩쓸려 던지는 것도 아니고 폭락했다고 무작정 물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던져야 할 공포인지 아니면 확인하고 분할로 대응해야 할 흔들림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번 주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큰지, 실적 슈퍼위크의 향방은 어디서 갈리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어떤 물량을 지키고 어떤 물량을 줄여야 하는지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시장을 무너뜨린 가장 큰 모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지수만 보면 크게 무너진 장이 아니었습니다. 다우는 올랐고 S&P 500은 보합권에서 버텼습니다. 나스닥은 약했지만 전체 시장이 공황처럼 빠진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한국 시장은 아침부터 폭락했습니다. 왜 이런 괴리가 나왔을까요? 답은 반도체입니다. 미국 지수 전체는 버텼지만 반도체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크게 밀렸고 마이크론과 ASML, 샌디스크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반도체 비중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다우가 버텼다는 사실보다 미국 반도체가 흔들렸다는 사실이 한국 증시에는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매도 사이드카는 바로 그 구조적 약점을 다시 보여준 장면입니다. 미국은 버텼는데 왜 우리만 빠졌느냐? 정확히 말하면 미국 시장이 버틴 게 아니라 미국 반도체가 무너졌고 한국은 그 충격을 정면으로 맞은 겁니다. 그럼 미국 반도체는 왜 흔들렸을까요? 가장 먼저 나온 건 중국 DUV 노광 장비 뉴스였습니다. 중국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자체 DUV 노광 장비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곧바로 중국 메모리 증설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중국산 장비가 나온다. 장비 조달 병목이 풀릴 수 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더 빨리 증설할 수 있다. 범용 D램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글로벌 메모리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중요한 건 범용 D램입니다. HBM 같은 고부가 제품은 당장 중국이 쉽게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범용 D램 쪽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 경쟁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결국 수급 산업입니다. 수요가 좋아도 공급이 빠르게 늘면 가격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중국 DUV 뉴스 하나에도 크게 반응한 겁니다. 오늘 폭락의 불씨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중국 DUV 뉴스가 무섭다고 해서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펀더멘털이 무너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공포에 속습니다. 노광 장비는 단순히 기계를 만들었다고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정밀도, 수율, 공정 안정성, 고객사 인증, 유지 보수, 소프트웨어, 소재 생태계까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초기 물량도 제한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글로벌 장비 생태계와 비교하면 체급 차이도 여전히 큽니다. 중국이 장기적으로 추격하는 것은 분명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글로벌 반도체 장비 생태계가 뒤집혔다고 보는 건 과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중국 DUV 뉴스는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라 투자 심리 충격입니다. 문제는 지금 시장 체력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체력이 강한 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조정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체력이 약한 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한국 증시가 보여준 건 중국 뉴스의 절대적 파괴력이라기보다 한국 시장의 약해진 체력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창신 메모리입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 폭등하면서 시장의 시선을 한꺼번에 가져갔습니다. 투자자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에 막대한 자금이 몰린다. 정부 지원도 강하다. 생산 능력 확충과 기술 고도화가 빨라질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 우려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단기적으로 HBM 고부가 시장을 바로 장악할 가능성이
가능성은 낮습니다. HBM은 고객 인증과 수율, 패키징, 장기 공급 신뢰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범용 D램에서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저가 범용 제품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면 한국 메모리 기업들은 더 빠르게 고부가 시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삼성전자에게 HBM, 기업용 SSD, 서버용 D램, 파운드리, AI 고객 협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오늘 하루짜리 압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시장이 계속 체크할 중장기 압박입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 순환 투자 논란입니다. 최근 시장은 AI 투자 구조를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오픈 AI가 성장하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반도체가 수혜를 받는 구조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 수요가 정말 독립적인 수요인가? AI 생태계 안에서 돈이 서로 돌고 도는 구조는 아닌가?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와 공급을 주고받으면서 실적 기대를 키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AI 수요가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클라우드 성장도 있고 데이터 센터 수요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더 이상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밀어 올려주지 않습니다. 실제 매출, 실제 현금 흐름, 실제 영업이익, 실제 장기 계약, 이걸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폭락은 AI 사이클이 끝났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시장이 AI 사이클을 더 까다롭게 검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 공포입니다. 간밤 유가는 내려왔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안정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크로 환경은 오히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FOMC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미국의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고 해도 시장은 가능성의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올라온다는 건 시장이 물가를 다시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유가, 관세, AI 설비 투자 확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물가와 금리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에는 부담입니다. 반도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지만 외국인 수급과 글로벌 금리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매도에 나서는 장에서는 FOMC 경계감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중국 노이즈와 금리 공포가 같이 터진 것, 오늘 폭락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폭락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조건이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유가는 내려왔습니다. 미국 금리도 안정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즉 거시경제 환경만 보면 오히려 숨통이 트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시장이 무너진 이유는 지금 시장 체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뉴스가 있어도 버티지 못하는 장, 작은 노이즈에도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는 장, 반도체 대형주 하나가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같이 무너지는 장, 이게 지금 한국 증시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체력이 약한 것과 업황이 무너진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장 체력의 문제를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실제 반도체 업황이 꺾였는지 아니면 수급이 과민 반응하고 있는지는 이번 주 실적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공포로 끝낼 장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장입니다. 국내 변동성 흐름을 보면 조금 다른 신호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지만 흐름 자체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7월 들어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았습니다.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번갈아 나오고 하루에도 지수가 몇 번씩 뒤집히는 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변동성의 진폭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거래 비중도 여전히 높지만 7월 평균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거래대금 회전율도 지난주보다는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수급 폭탄의 출력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어도 여기서 중요한 건 장 후반 흐름입니다. 아침 공포가 오후까지 이어지는지 아니면 낙폭을 줄이며 수급이 들어오는지 진짜 판단은 거기서 나옵니다. 오늘 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집중해야 할 건 저점 맞추기가 아닙니다. 종가입니다. 아침 폭락은 이미 나왔습니다. 매도 사이드카도 이미 발동됐습니다. 이 순간 개인은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봐야 할 건 공포의 크기가 아닙니다. 공포 이후에 누가 받느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낙폭을 줄이는지, 외국인 매도가 오후로 갈수록 둔화되는지, 삼성전기와 소부장, 전력인프라가 같이 무너지는지, 일부라도 버티는지, 코스피가 장 마감까지 저점을 계속 낮추는지, 아니면 방어
방어선을 만드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장 초반 급락은 공포의 결과입니다. 장 후반 종가는 수급의 결론입니다. 이번 주처럼 실적과 FOMC, 미국 빅테크 실적이 몰린 구간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초가에 속지 말고 종가의 결론을 봐야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 전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차트보다 이벤트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첫 관문은 SK하이닉스 실적입니다. 하이닉스는 HBM 대장주입니다. 하이닉스 실적에서 HBM 수요, D램 가격, 낸드 수급,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 메모리 전체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 흐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 숫자가 좋아도 가이던스가 약하거나 HBM 주문 지속성에 대한 표현이 조심스럽다면 삼성전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메모리 업황은 같이 봅니다. 하이닉스가 강하면 업황 신뢰가 살아납니다. 하이닉스가 흔들리면 삼성전자에도 업황 불안과 HBM 격차 우려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주주도 이번 주 하이닉스 실적을 반드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관문은 삼성전자 확정 실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순 영업이익 숫자보다 부문별 내용을 봅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D램과 낸드 수익성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기업용 SSD 수요가 실제로 강한지, HBM 출하와 고객 인증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차세대 HBM 일정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파운드리 적자 폭이 줄고 있는지, AI 칩 고객 협력이 실제 매출 기대와 연결되는지, 모바일에서는 갤럭시 신제품과 온디바이스 AI가 하반기 실적 방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싸다는 말만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가 싸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싸면서 좋아지고 있느냐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기대가 아니라 진명으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폭락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힘도 결국 실적의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관문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실적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실적이 이어집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도 이 실적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출만이 아닙니다. 클라우드 성장률, 캐펙스 가이던스,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률, 이 세 가지입니다. 클라우드가 좋고 AI 투자가 유지되며 현금 흐름까지 버티면 시장은 다시 AI 투자를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만 늘고 현금 흐름이 무너지면 반도체에는 수요 호재여도 증시에는 비용 부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알파벳 이후 시장의 눈높이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AI 투자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투자가 돈이 된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와 파운드리 수요도 결국 이 빅테크의 투자와 수익성에 연결됩니다. 네 번째 관문은 삼성전기와 후방 밸류체인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반등하려면 본주만 움직여서는 부족합니다. 삼성전기, 반도체 장비주, 패키지 기판,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냉각, AI 서버 부품, 이쪽으로 돈이 퍼져야 반등의 질이 좋아집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메모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MLCC가 필요합니다. 기판이 필요합니다.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전력기기와 냉각 설비도 필요합니다. 대장주가 피를 흘릴 때 세력들이 조용히 쓸어담는 종목은 본주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본주보다 먼저 버티는 장비주, 먼저 거래대금이 붙는 기판주, 먼저 저점을 높이는 전력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진짜 돈의 예고편입니다. 대장주보다 먼저 살아나는 이 주도주들의 실시간 수급 타점을 잡아내는 방법은 후반부에서 정확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삼성전자만 보는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뒤에서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고 어디로 다시 모이는지 봐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 삼성전자 시나리오를 짧고 단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아침 폭락 이후 장중 낙폭을 줄입니다. 외국인 매도 강도가 둔화됩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메모리 업황을 살립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에서 HBM, 기업용 SSD, 파운드리 적자 축소 신호가 나옵니다. 미국 빅테크가 AI 캐펙스를 유지하면서도 현금 흐름을 방어합니다. FOMC와 PCE가 금리 인상 공포를 낮춥니다. 이 흐름이면 오늘 매도 사이드카는 추세 붕괴가 아니라 과도한 수급 충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핵심 물량을 쉽게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추격이 아니라 눌림 확인입니다. 핵심은 하루 반등이 아닙니다. 공포 이후에도 수급이 버티는지입니다.
박스권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기본 흐름입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AI 협력 기대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DUV와 창신 메모리 노이즈가 계속 남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FOMC는 애매하고 PCE도 시장을 완전히 안심시키지 못합니다. 빅테크 실적은 좋지만 현금 흐름 우려가 남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방향을 바로 정하지 못하고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무너집니다. 오후에는 되돌립니다. 다음 날 또 흔들립니다. 이런 장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예측보다 대응입니다. 장기 물량은 논리로 가져갑니다. 단기 물량은 종가와 수급으로 조절합니다. 위험 물량은 반등 때 줄입니다. 신규 매수는 분할입니다. 호가창을 따라다니면 계속 당합니다. 장 마감 30분을 봐야 합니다. 조심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폭락 이후 낙폭을 줄이지 못합니다. 외국인이 계속 팝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가이던스가 조심스럽습니다. 빅테크 실적에서 캐펙스 부담과 현금흐름 악화가 더 부각됩니다. FOMC가 매파적으로 나오고 PCE나 GDP가 금리 인상 공포를 다시 키웁니다. 중국 메모리 공급 우려까지 계속 커집니다. 이 흐름이면 삼성전자는 다시 하방 방어력을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싸 보인다고 물타기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라는 사실과 지금 매수 위치가 좋은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고점 보유자는 본전, 생각보다 계좌 생존을 먼저 봐야 합니다. 단기 물량은 줄입니다. 신규 매수자는 기다립니다. 현금은 도망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무기입니다. 조심 시나리오에서는 자신감보다 생존입니다. 폭락 장소 개인 투자자 대응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감정을 빼고 물량의 성격을 나누셔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산업 물리로 가져갑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HBM 재도전, 파운드리 개선 가능성을 보고 가져가는 물량입니다. 하루 폭락에 흔들릴 물량이 아닙니다. 단기 대응 물량은 철저히 수급과 종가로 판단합니다.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장 후반에 힘이 실리는지, 후방 밸류체인으로 돈이 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 물량은 반등 때 줄여야 합니다. 신용으로 산 물량, 고점에서 급하게 따라 산 물량, 계획 없이 물타기한 물량. 이 물량은 계좌를 무겁게 만듭니다. 하락했다고 무조건 싼 것이 아닙니다. 싸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 없는 매수는 대응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포 매도입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고 대형주가 급락하면 개인 투자자는 시장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매도 사이드카는 공포의 표시이지 항상 추세 붕괴의 확정 신호는 아닙니다. 특히 이번 주처럼 실적과 FOMC를 앞둔 구간에서는 수급이 과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계획 물타기입니다. 폭락했다고 무조건 싸다고 판단해 한 번에 들어가면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릴 때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분할입니다. 핵심 물량은 산업 논리로 봅니다. 대응 물량은 장중 수급으로 봅니다. 위험 물량은 반등 때 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섞으면 안 됩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내 계좌 안에 모든 물량이 좋은 물량은 아닙니다. 물량의 성격을 나눠야 살아남습니다. 이번 주 체크포인트는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장중 낙폭을 얼마나 줄이는지입니다. 매도 사이드카 이후에도 종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장 체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전기전자 매도가 줄어드는지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판다면 반등은 약합니다. SK하이닉스 실적에서는 HBM과 메모리 업황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에서는 HBM, 기업용 SSD, 파운드리 적자 축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에서는 KPEX와 현금 흐름이 같이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FOMC와 PCE 이후 금리 인상 공포가 꺾이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와 소부장, 전력 인프라로 돈이 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신호들이 맞물리면 오늘 폭락은 노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들이 무너지면 오늘 폭락은 경고가 됩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이 모든 수급을 장중에 혼자 다 추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호가창 하나만 봐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봐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 전기전자 수급, 삼성전자 종가 흐름, SK하이닉스 실적 반응, 삼성전기와 소부장 거래대금, 중국 DUV와 창신메모리 후속 반응, 미국 빅테크 시간의 흐름, FOMC 이후 금리와 환율,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 강도, AI 소프트웨어와 로봇, 방산, 금융주, 순환매까지 봐야 합니다. 개인이 이걸 전부 실시간으로
단위로 추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사이 세력의 돈은 먼저 움직입니다. 대장주보다 먼저 장비주에 붙고 기판과 패키징으로 번지고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이동합니다. 늦게 보면 이미 가격은 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주도주 알림센터는 이 돈기를 실시간으로 필터링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단순 뉴스 전달이 아닙니다. 대장주보다 먼저 튀어오르는 후방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 핵심 종목들의 세력의 거래 대금이 터지는 순간에 정확한 주파수로 걸러내는 겁니다. 무리한 추격이 아니라 수급이 확인되는 눌림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처럼 매도 사이드카가 터지고 실적과 금리와 중국 노이즈가 한꺼번에 터지는 장에서는 하루만 늦게 봐도 가격은 이미 떠 있습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심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 폭락은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의 공포만 보고 반도체 업황이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중국 DUV 뉴스는 단기 심리 충격입니다. 창신 메모리는 중장기 경쟁 리스크입니다. 엔비디아 순환 투자 논란은 AI 투자 구조에 대한 검증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공포는 이번 주 FOMC와 PCE에서 확인해야 할 변수입니다. 진짜 답은 이번 주 실적에서 나옵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업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과 기업용 SSD, 파운드리 개선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빅테크가 AI 캐펙스와 현금 흐름을 증명해야 합니다. FOMC와 PCE가 금리 공포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전기전자 업종을 받아줘야 합니다. 동시호가보다 장마감 30분, 뉴스보다 수급, 본주보다 후방 밸류체인, 바닥 맞히기보다 먼저 살아나는 주도주. 오늘 같은 날일수록 감정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